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썸네일을 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내부의 탄핵 찬성파들은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년 5월에 이미 계엄설을 인지했다. 계엄 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의회 폭주, 수차례 탄핵, 뭐 이런 내용들이 중앙일보 인터뷰에 오늘 홍준표, 이낙연 두 분의 인터뷰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소추에 관여하고 있는 법무부인 LKB가 공산당 측을 변호한 전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 중앙일보에서 인터뷰가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준표 대구시장 인터뷰입니다. 첫 번째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그냥 꼼꼼히 보지 않고 보통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홍준표 대구시장, 이낙연 전 총리 인터뷰는 좀 둘 다 공교롭게도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꼼꼼하게 좀 읽어볼 내용들이 좀 있어요.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입장 밝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많죠. 뭐 지자체 자치단체 장도 있고, 그 사람들 앞으로 이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 국민의힘 내부에 그때 새누리당 시절이죠. 62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어처구니 없게 자기들 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6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작전을 좀 모의했던 TF팀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 민주당의 뭐 우상호 뭐 등등, 우상호 전 의원이 밝힌 바로는 그 뒤에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은 이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을 시키려면 200표 이상이 필요한데 당시 민주당하고 야당표 또 합쳐도 뭐 200표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합쳐봤자 192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해서는 안 되고 자진 하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탄핵 찬성표를 던져주니까 가볍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즉 정치적 탄핵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헌재 가서 헌법적으로 파면시켜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말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새누리당, 그 뒤로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봐라. 전부 퇴출당했다. 뭐 대구의 유승민 뭐 등등 퇴출당했다. 자, 지금은 그때와 판이 다르기 때문에 8년 전처럼 정권을 야당이 갖다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탄핵은 반대한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번 그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 아닌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불법이 아닌가? 저 인터뷰는 대구시 그 상격청사라고, 청사가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상격청사에 가서 한 것 같습니다. 왜 불법이 아닌가? 여기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검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출신입니다. YS 시절에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들어갔죠. 예, 국회로 들어갔죠. 그리고 한 거의 30년 다 가까이 된 뭐 대한민국의 유력한 중견 정치인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다.
지금 집회 현장에 나오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이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말입니다.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텍사스 밑에 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거다. 그래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 정권 찬탈의 목적이 없었다.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느냐.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폭동에도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인데 그거는 대통령이 파면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질 않는다. 2시간 동안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이런 걸 주고 대통령 탄핵하자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 거죠. 또 그 밑에 또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자가 뭐라고 묻느냐. 여권 분열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안 통과와 관련해서 여권 분열이 꼽힌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정당에는 구속적인 당론과 권고적 당론이 있다. 개인 소신도 중요한데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에서는 소신도 접어야 한다. 그게 싫으면 본인이 그 집에서 나가야 된다. 예, 저건 지난번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그 주 토요일이었죠. 12월 7일입니까? 1차 탄핵 소추안 투표했을 때 부결이 됐죠. 부결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꼼수를 뒀죠. 일주일 뒤에 다시 또 투표합니다. 12월 14일이죠, 그게.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홍장원의 메모가 나타나고 국회의원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 국회의원 명단의 구체적인 명단이 홍장원의 메모를 통해서 공개되죠. 이재명, 박찬대, 한동훈 등등.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가짜 뉴스를 남발합니다. 그 짧은 일주일 사이에 친한동훈 계열 정치인들이 다 넘어가 버리죠.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속아 넘어간 건지 미리 짠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8년 전하고 똑같이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시켜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본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당론으로 정해지면 특히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에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도 절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소신도 접어야 된다. 그게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밑에 또 기자가 묻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탄핵에 찬성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 말입니다. 앞으로 구속적인 당론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인사들은 앞으로 이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에서 영웅시한다고 우쭐거리는데 참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다. 이 대목에서 보면 한동훈 당대표가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직무정지시켜야 된다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근데 그때 정치인 체포 끄집어내 정치인 체포 명단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고 홍장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죠. 공교롭게도 홍장원 국정원 해외담당 1차장 그리고 친한동훈 계열 아주 측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홍장원, 김종혁은 마포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서울 마포고등학교. 그러니까 홍장원의 그 메모가 김종혁이든 누구를 통해서 한동훈에게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지금 메모가 지금 5가지 버전이 있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걸? 예? 그래서 지금 당했는지 같이 모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국회의원 체포한다 끄집어낸다 이러니까 야 이건 거의 내란 수준의 헌정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시켜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한동훈이 마지막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또 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 홍장원이를 해임 결재하는 재가안을 직접 한동훈에게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홍장원에게 이 책 잡힐 실수를 한 게 있다면 이렇게 못한다. 봐라. 지금 홍장원을 내가 해임하는 결재 서류에 재가를 한다. 그렇게 했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홍장원 말을 믿어야 됩니까? 박범계 말을 믿어야 됩니까? 곽종근 말을 믿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을 믿어야 되죠. 근데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 말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영웅시한다고 우쭐거리는데 참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다. 이 대표적 누구예요? 조경태, 울산 남구갑, 김상욱이 이런 자들 아닙니까? 응? 거기 뭐 김상욱 같은 경우는 1차 탄핵 소추안 표결할 때 뒤늦게 들어가죠. 반대표 던졌다고 하면서 일단 투표를 하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좋다고 그냥 포옹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김상욱 울산 남구갑 의원은 지금 지역구에서도 반대 여론이 너무 많아서 울산시당위원장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을 안 해요. 또 국회의원 배지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죠. 탈당을 안 해요.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 다른 정당에 와서 왜 정치활동을 하죠? 민주당 가서 정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진보당 가든지. 근데 여기 홍준표 대구시장 말이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영웅시한다고 우쭐거리는데 참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다. 어? 아마 지역구 유권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접견은 다녀왔나요?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접견은 다녀왔나요? 접견하는 걸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옥중 정치란 비판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현재 보류된 상태다.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홀딩됐다. 지금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1월 15일 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될 때 그 현장에 나타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8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70여 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한 그 시점 1월 15일이죠.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님들도 그 현장에 가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뭐 거의 매일 갔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쨌든지 거리를 두어야만 내가 다음 공천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얄팍한 생각을 한 자들이 70여 명 정도 국민의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온 30여 명은 그렇다 치고, 예? 근데 거기 뭐 주로 많이 온 게 윤상현, 김민전 뭐 이런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또 헌법재판소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나타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한 40명 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에서 70명은 뭐 하는 자들이냐 이거예요. 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플랫폼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정치 활동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자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 법조인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단하기 어렵다. 찬반 의견이 아주 팽팽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실상 대선 준비 나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워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정상 대선이든 조기 대선이든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무런 준비 없이 탄핵을 당하는 바람에 문재인에게 정권 갖다 바쳤는데 최악의 경우는 대비해야 되지 않나. 정상대선이라는 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어서 복귀하고, 남은 임기 한 2년 반 됩니까? 2년 정도, 임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벌어지는 대선을 정상대선이라 하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상대선이든지, 뭐, 조기 대선이든지 간에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지층의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의 오해인데 김문수 장관이 뜨는 이유다. 근데 막상 판이 닥치면 준비 안 된 사람은 후보 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장관이 뜨는 것은 지지층 움직임과 유사한데 지지층을 이렇게 뭉치는 단합시키는 역할을 해주니까 나쁠 게 없다. 김문수 장관이 지금 지지율 높은 게 나쁠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 시장에 대한 당내 지지세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세훈 시장 토론에 현역 의원이 50명가량 왔다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판이 어떻게 짜일지 모르니 괜히 누구와 척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인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한 이틀 전부터 민주당 쪽에서 지금 명태균 그 황금폰 가지고 또 작업을 시작하죠. 그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그 내용 중에 홍준표 대구시장 목소리 또는 문자 하나 나오는지 봐라. 있었더라면 민주당에서 진즉 깠을 것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누가 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을 뛰어넘을 대항마가 없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양아치 정치하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을 겨냥한 비판 수위가 높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제의 뭐 폐해 때문에 혼란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었나? 국회 권한이 더 막강해서 탄핵을 29차례나 다 하고 다수의 폭거로 예산 편성도 국회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입법 독재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었나? 지금 대통령제 폐해 때문에 이 혼란이 왔나?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었나? 뭐 이런 이야기. 예.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제는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식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 숫자 지금 많다. 너무 300명 너무 많고 미국처럼 상원의원 50명, 하원의원 150명, 200명만 있으면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오해를 받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의원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국회의원 너무 많다 이거. 많아가지고 그냥 연봉만 1억 5천씩 받고 쓰는 돈이 뭐 거의 뭐 한 3억 가깝고 비서들 월급까지 치면 비서가 9명이잖아요. 뭐 면책 특권 있고 여기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도 없어야 된다 이제는. 허위 폭로하고 죄를 지어도 붙들려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그리고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된다. 면책특권 다 없애버려야 된다. 국회의원 숫자는 한 200명이면 된다. 상원 50명, 하원 150명. 이렇게 가야 된다. 민주당에는 이재명을 뛰어넘는 대선 후보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이재명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보고 정상 대선이든 조기 대선이든 여기에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뜨는 것은 나쁠 게 없다. 왜? 국민의힘 유력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다. 다만 준비된 후보가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중앙일보에 오늘 또 이런 인터뷰도 났습니다. 이낙연. 이 인터뷰는 상당히 심각한 인터뷰인데요. 작년 5월에 계엄설을 들었다. 민주당도 그때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작년 5월에 이재명이 계엄설을 이미 들었을 것이다. 자, 그럼 이 인터뷰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엄을 하겠다는 그런 설이 있었다면 이재명이 그걸 듣고 뭘 했어야 되느냐? 국정 협조할 수 있는 야당의 메인 파트너로서 뭘 해야 되느냐? 탄핵 소추 남발하고
입법 폭주하고 특활비, 특경비 삭감하는 게 이재명이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역할을 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는. 여기 보면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악화시켰다는 걸 설명해 주신다면 하니까, 실은 그 2달 전인 지난해 5월 원로 보수 인사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아니면 위수령이라도 해서 국가기강을 잡으려 한다는 얘기를 2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민주당 어느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계엄 가능성을 지난해 7월부터 알았다고 했고, 이 대표도 대통령이 지난해 5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것 같다고 했지 않나요? 이러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설을 공언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8월 17일이죠. 결국 민주당도 지난해 5월부터 계엄 가능성을 알고 확신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뭘 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이면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당 세력이 192표를 가져가는 완전히 압승을 거뒀죠. 국민의힘이 108석에 그치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공천 어떤 실패 등등으로. 그러니까 5월부터 이거 뭔가 국가 비상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움직임을 민주당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었으면서 국정협조의 파트너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탄핵 소추 남발하고 의회 폭주하고 입법 폭거 지르고 2025년도 올해 특활비 특경비 다 삭감해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 아무것도 못하도록 궁지에 몰아넣는 정치적 권모술수에만 매진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의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이거 도저히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들 집권하는데 이 올인하는 그런 이 정당이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오면 민주당 해체하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네. 자, 중앙일보 오늘 보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낮엔 탄핵 반대, 밤엔 대선 준비. 국힘 의원들 은밀한 이중생활. 뭐 영화 제목 같은 건데요. 근데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탄핵 심리를 한다고 해서 항의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국힘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전원. 저기 잘 보시면은 뭐 제일 왼편에 장동혁 국회의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윤상현 국회의원도 보이고, 나경원 국회의원도 보이고, 정점식 국회의원도 보이고, 김기현 국회의원도 보이고, 조배수 국회의원 보이고, 박대출, 뭐 강민국, 뭐 당등 이런 많이 보입니다. 이분들이 한 40여 명 왔어요. 40여 명. 그러니까 1월 15일 날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될 때 한남동 관저에 나와서 그거 안 된다고 막으려고 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 탄핵을 반대했던 반탄파 대선 후보로 5선 국회의원 3인방인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바로 뒤에 나오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 탄핵을 찬성하는 찬탄파는 대선 후보군이 절비한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의 경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서 누구든 당심을 결집하면 드라마를 쓸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앞으로 정상 대선이 벌어지든 2년 반 뒤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임기를 다 마치고 정상적으로 대선이 벌어지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찍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한 조치를 당하고 그걸 국민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뚫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차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되기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탄핵 반대 국회의원들을 지금 결집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지금 탄핵 심리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어필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중앙일보 기사에는 뭐 홍준표, 김문수, 뭐 원희룡, 뭐 심지어 이철우 경북지사 뭐 등등 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런 의원들이 거론이 되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하는 사람이 차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들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과 좀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섰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있습니까? 탄핵 찬성했던 그 정치인들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영향력이 있죠. 민주당 영역에서는.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거치면서 자유우파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은 지금 먼지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바로 정치계의 생리다.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배신자로 낙인시키는 순간 그게 천하에 뭐 누구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던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던 정치인들은 앞으로 자유우파 정당 플랫폼에서 정치하기 힘들다 이 소리입니다. 예. 자, 아시아투데이의 정준길 변호사 칼럼 한번 볼까요? 민주당과 박지원, 윤 대통령 하야 반대에 나서는 이유. 이 칼럼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인터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조갑재, 정규대 등 이른바 보수 언론계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야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나기 전에 하야하는 게 좋다. 그런데 저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 하야할 사람이 보석 청구를 하지 않고 구속 취소 청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끝까지 갈 때까지 쟁송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야를 하지? 하야 누구 좋으라고 하야하는 거지? 하야를 하게 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위법하고 불법적이고 법을 어긴 사람들이 면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편법, 위법, 불법 저지른 공직자들은 다 찾아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고 나면 그 사법적인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란 세력들이잖아. 진짜 내란 세력들. 그런 측면에서 하야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왜 박지원이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하야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 여기 정준길 변호사 내용은 한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윤 대통령이 만약에 첫째 이렇게 됐어요. 첫째, 과거 노무현 탄핵 소추 당시 이야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 예상 밖의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의 하야 선언이 예상 밖의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그 밑에 보면 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등등. 즉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든 간에 뭐 정상 대선이든 조기 대선이든 벌어지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자기 대선은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지금 정준길 변호사는 이렇게 보고 있네요. 마지막에 보면 박지원이나 민주당의 행각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5대3 내지 4대4로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준길 변호사는 전망을 하네요. 저도 뭐 이와 유사한 전망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한 3명은 된다고 보거든요. 3명은 된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시키려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한데 6명, 지금 8명 중에 6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지금 보시면 네, 문영배, 이미선. 자, 이거 잘 보세요. 저 8명, 마은혁이 빼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마은혁 빼고 8명 중에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된다고 의견 낸 사람이 4명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반대로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4명의 재판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시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정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패가 다 드러났어요. 아, 4명 4대4로 입장이 갈려 있구나. 자, 그러면 이걸 약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준용을 해본다면 6명이 탄핵 찬성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파면에 찬성해야 되는데, 이진숙 파면에 반대했던 4명 중에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김영두 이 4명 중에 2명이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2명이. 그죠? 2명이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쪽으로.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마은혁,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마은혁이를 데리고 오려고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지만. 마은혁이를 데리고 올라다가 우리법 연구의 사태가 터졌고, 알고 봤더니 문영배, 이미선, 저 정계선, 전부 다 그 좌익 법조 카르텔 멤버들이고, 문영배는 이재명하고 SNS 친구고, 뭐 예를 들자면, 이미선 남편, 이미선 여동생, 그리고 정계선의 남편, 뭐 이렇게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준길 변호사의 말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난 인터뷰 기사와 아시아투데이의 정준길 변호사 칼럼 내용이 약간 흐름상 큰 맥락으로 보면 맥락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최근 분위기도 보면 어제까지 보면 군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가능성 때문에 그 언론에 인터뷰한 군 장성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국방부 김선호 국방차관. 지금 국방장관 대행이잖아요. 김선호가 12월 3일날 계엄 나고 나서 12월 6일날 언론 보도를 보면 2차 계엄 요구 있더라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에게 항명한 사람입니다. 항명했던 자가 2달 만에 지금 얼굴을 싹 바꾸고 있죠. 지금 군도 그렇고 등등등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표정 관리한다. 태세 전환한다.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죠. 제가 언론 이야기 많이 해드리지만 언론도 지금 태세 전환 중입니다. 제가 나폴레옹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엘바섬에 유배됐을 때 프랑스 대표 유력 일간지가 독재자, 살인자, 흡혈귀 하다가 엘바섬 탈출하니까 프랑스 본토에 상륙했어요. 군대를 규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흡혈귀, 살인자, 독재자라고 했던 나폴레옹의 성을 불러줍니다. 보나파르트. 그리고 파리로 들어온다.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파리에 입성하니까 황제폐하 만세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 프랑스 유력 언론지의 민단치였습니다. 그게 지금 보이잖아요. 쭉 지난 2달 동안. 지난 2달 동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이 상당히 볼만한 구경거리다. 앞으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불가하다. 기각돼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그날부로 바로 직무 복귀입니다. 그럼 내란죄 수사 이거 되겠어요? 제대로? 그러면 진짜 내란죄 세력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 볼만하겠네요. 자, LKB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투데이 기사를 보면요, 법무법인 LKB가 중국 공산당 측 법률 대리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LKB는 저 오른쪽에 정청래 오른쪽에 있는 저 이광범 변호사의 그 이니셜일 겁니다. 아마 LKB 이광범. 그죠? 파이낸스 투데이가 그 중국 관영 매체, 그러니까 중국은 언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언론이 없습니다. 언론이라 하면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 기능을 하는 저널리즘이 있는 걸 언론이라고 하죠. 근데 중국에 그런 언론 매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거나 보도 지침을 따르는 매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매체들이 한국의 자회사를 만들면서 언론 행세를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인민망입니다. 중국의 메인 관영 매체는 CCTV, 그 다음에 인민일보, 그 다음에 황구시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인민일보의 자회사가 인민망입니다. 여기에 인민망의 대표가 주옥파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주옥파라는 여자 한번 검색해서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옥파라는 이 여인이 지금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들하고 전부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 찍고 뭐 무슨 사업도 벌리고 뭐 한중 문화 교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파이낸스 투데이가 이 인민망의 대표 주옥파가 국내에서 스파이 행위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요. 저 사람입니다. 인민망 대표 주옥파. 예. 기자로 돼 있죠. 중국에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도 일꾼이지. 공산당 선전선동부 지침 따르는 보도 일꾼이지. 중국 기자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공산당 선전 매체 기관지 보도 일꾼들이 한국에 와서 언론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국내 현실입니다. 근데 저 여인이 여러 사람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시장, 도지사, 뭐 정치인들 많이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파이낸스 투데이가 저자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인민망이 파이낸스 투데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소송 걸었어요. 근데 이 인민망이라는 회사가 어떤 법무법인을 선임했느냐, 그게 LKB입니다. 이광범의 LKB. 이야, 그때 대법원 주심이 공교롭게도 노태학 판사. 그래서 지금 이 기사 밑부분에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염려, 우려를 이야기하죠.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의 최장우 검사는 LKB 출신이고, LKB 권도영 변호사, 허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다. 국회 측 탄핵법률단의 이광범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자 LKB 설립자, 사실상의 대표다. 야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었던 인물이다. 근데 이 LKB가 주로 수임한 사건이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사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사실상 LKB는 민주당 전용 로펌이다. 응? 근데 LKB는 뭐 약간 해명을 합니다. 뭐 우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변호한 적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큰 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큰 줄기는 민주당의 전용 로펌이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기사에서도 이걸 지적합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도 이렇게 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의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포진돼 있고, 특히 이광범 변호사의 형은 대법관으로 있고, 이광범 키즈들이 서울 서부지법과 공수처에 있다고 폭로했다. 끝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그리고 더 퍼블릭도 뭐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기 나오죠. 아시아투데이는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의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포진돼 있고 헌재 판사 중에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영배, 정계선 등과도 교류가 있다. 특히 이광범 변호사의 형은 대법관으로 있고 이광범 키즈들이 서부지법과 공수처에 있다고 폭로했다. 이 수상하죠 이거. 법무부 LKB. 그래서 더 퍼블릭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 좌지우지하는 LKB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인 인민망 소송을 대리했고 사법부 좌파 커넥션의 중심축이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대표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국 공산당의 보도 지침을 받는 인민망이라면 이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예정대로 간다. 이런 연합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3월 선고가 가시화되어 있다. 즉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최종 진술, 뭐 윤석열 대통령 등의 최종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결정문서는 대한 2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3월 중순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 추가 증인이 없으면 2월 25일에서 27일쯤 변론 종결하고 3월 중순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뭔가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 같죠. 답을 정해놓고.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 기자의 오늘 칼럼이 눈길을 끕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직접신문. 뭐 이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영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그렇게 하지 말고 대리인에게 메모를 해서 줘라. 그랬더니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가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따졌죠. 따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고 됐다고 좀 참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나요? 소송 지휘권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소송 지휘권 행사. 그런데 이재명하고 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직접 이재명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직접 신문합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도 그 입시 비리 재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 직접 물어봐요. 즉 형사소송법 161조의 2는 그 밑에 보면 당사자의 직접 신문은 불법이 아니다. 근데 왜 지금 헌법재판소에 문영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직접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직접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시아투데이 오늘 사설 보면 재판 겹치는데 왜 20일 고집하나? 헌재 변론기일 조정하라. 이런 사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문영배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할 생각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엉터리 탄핵이라지만 재판 중에 사유를 받거든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아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탄핵 사유를 바꿔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자, 축구하러 가자 하면서 축구장에 데리고 가서 갑자기 야구하자 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축구하러 가자고 했으면 축구를 해야지. 왜 갑자기 축구장에서 야구하자 하냐고.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이게. 여기 보면은 헌재의 그 검사 3명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변경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변론기일 열리기 전에 준비기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관들이 권고를 해요. 이렇게. 축구장에 왔는데 너희들 야구해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탄핵 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리인이 오히려 증거를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축구장 가서 하자고 갔는데 야구하자고 하니까 그 선수가 뭐라고요? 저희들 축구공 들고 왔는데요. 야구공으로 좀 바꿔주시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 그런 식의 지금 탄핵 심판 심리를 하고 있고,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검사 탄핵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애초부터 야구장으로 갔어야 되는 거지. 축구장이 아니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대학가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세대, 서울대에서 경북대. 헌정 질서 흔드는 탄핵 반대한다. 저기 대구에 뭐 영남일보 사진 같아요. 보니까 우리 2030 대학생들이 나와서 태극기 들고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사기 탄핵 기각하라. 각하하라. 저기에 나오는 학생들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하다. 그래서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히 또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외부 개입에 취약하다. 부정선거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강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 기자회견에 있고 나서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대경대, 계명대, 영남2공대, 대구대, 한동대, 안동대 학생들도 동참했다고 해요. 탄핵 반대 시국사는. 뭐 이건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으로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보니까 뭐 광주에 있는 전남의 조선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뉴델리 기사인데요. 중국 공안 출신 이규호 씨가 중국이 한국 정치인 등을 포섭해서 친중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간첩법 제정 빨리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 사진 밑에 보면 사진. 저 사람이 이규호라는 분인데 원래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만주에 살 때 중국 공안으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 뭐 거의 망명하다시피 온 분인데 조선족 난민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주장하느냐? 중국 공산당이 지금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언론인들, 지식인들을 포섭해서 간첩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 100만 명이 인해 전술로 한국 공산화 침략을 하고 있다. 한국에 중국 간첩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간첩법을 제정해라. 근데 간첩법 개정하자고 하니까 누가 막았죠? 민주당이 막았잖아요. 처음에 해줄 듯이 하다가.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민주당 세력 안에 중국 공산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죠. 간첩법을 개정해버리면은 북한과 관련된 간첩 행위자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지금 한국의 간첩죄인데 북한 말고 중국, 러시아 간첩도 잡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간첩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반대하잖아요. 그 말은 중국 공산당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다는 소리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자, 오늘 뭐 그 외의 뉴스가 좀 제법 있는데 뭐 조선일보에 뭐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모든 개인정보를 다 빼내어서 중국으로 보낸다. 사설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개인정보 딥시크뿐 아니다. 여기에 노출되는 순간 딥시크가 중국에 넘긴 개인정보 공산당에 흘러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또 우리나라 블랙요원 신상을 중국 공산당 쪽에 넘긴 이 간첩 까마귀 하나 상해 거쳐 북경 간다. 까마귀 하나가 우리 한국의 블랙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동료 정보를 전부 중국 공산당에 단돈 얼마 받고 넘긴 이자가 지금 징역 20년에 뭐 살고 있는데 이 징역 20년 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법이 왜 이렇게 허술하죠? 아니, 자기 나라 블랙요원 신상을 다 적국에 넘긴 간첩을 20년으로 그냥 그러면 또 감형될 수도 있잖아. 아예 무기징역이라 못 나오게 만들어야죠. 활동하지 못하게. 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내부에 탄핵 찬성받을 정치 힘들 것이다 앞으로. 이낙연, 이재명이 작년 5월에 계엄설을 이미 인지했다. LKB 법무법원이 중국 공산당 변호 전력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뉴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제가 내일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하루 쉬고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아투TV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상품이 나왔네요. 산도라지 골드라는
제품입니다. 산도라지. 요건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라고 하네요.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좋다고 합니다. 저기 밑에 번호 있죠. 010-7262-4455 전화하시면 세 박스를 사시면은 아투TV 시청자 여러분께는 세 박스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세 박스 값으로 6박스를 살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 스푼이 있네요. 이 스푼으로 떠먹는 거라고 합니다. 간편하게. 그래서 세 박스 사면 세 박스를 무료로 주는 6개월 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합니다. 태백 산도라지 골드 구매하실 시청자분들은 밑에 번호 010-7262-4455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